네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예멍입니다. 금일은 4월 19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일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일 외국인과 이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 개인들이 순매수를 보였지만 코스피 지수는 좀 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 및 경제 지표조 등으로 상승을 했고요.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 장중에 외국인의 이 선물 순매수 규모 확대 영향 등으로 이 코스피 지수는 오전 중 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오전 중 이 1,3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이던 연기금 등이 이 장 후반 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금일 이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하는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금일 0.7%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섹터들이 또 상승을 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모더나 관련 섹터인데요. NH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모더나가 올해 한국, 일본, 호주 등 이 세 개 국가에 추가로 이 자회사를 설립하여서 이 코로나19 백신 역량을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이 자회사가 있는 국가의 기업에만 CMO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이 한국에 이 자회사가 설립된다면 이 한국 기업을 CM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이 모더나가 이 자회사를 통해 이 글로벌 영역을 확장하려는 이유는 이 코로나19의 엔데믹 가능성뿐 아니라 이 독감 등 다른 바이러스 백신에서 이 상대적으로 이 낮은 예방률을 mRNA 백신 개발을 통해 개선을 하고 또 글로벌 백신 빅 파마로 이 성장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이 나오면서 금일 모더나 관련 섹터들도 금일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반도체 관련 섹터인데요.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부가 이 한국판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당정은 이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에 이 반도체 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이르면 오는 5월 국회에서 이른바 칩스 포 코리아를 제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울러 또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인데요. 최근 미국의 이 반도체 산업협회는 이 상무부에 자국 내 반도체 이 공급망 확보에 관한 요청 사항을 제출을 했고요. 또 미국 자동차 혁신 협회도 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의견을 상무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손해보험 섹터인데요. 유안타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손해보험 업종의 1분기 실적은 이 손해율 개선과 사업 비율 안정에 힘입어서 이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특히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는 양상이고요. 일반 보험 손해율도 이 경상적인 수준으로 이 전년 동기 고액 사고 소멸로 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또한 장기보험 손해율은 이 3년 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회복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이 전년 동기 대비 급격하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이 추가 상승 우려는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이 나오면서 금일 또 손해보험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해운 섹터인데요. 또 한국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지난주 상해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가 7% 오르면서 이 8주 만에 다시 2,800포인트대를 회복한 가운데 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이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운임 강세는 예상과 다르게 꺾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지금의 이 강세를 수에즈 운하 사고와 같은 외부 변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고요. 이는 기대 이상의 수요와 또 선사들의 절제된 공급 기조
또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이 병목 현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고 설명을 하면서 금일 또 해운 섹터들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금일 또 이 PCB 관련 테마 섹터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이 최근 반도체 업계의 인쇄로 기판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고사양 칩 패키징에 쓰이는 이 기판 공급 부족으로 이 관련 부품 가격이 최고 40%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최근 이 반도체 기판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는 이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기판 수요 증가에서 이 기인된 것으로 전해졌고요. 이 국내 PCB 업체들이 이 플립칩, 이 볼그리드 어레이 생산에 뛰어들었으나 이 수요 급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PCB 섹터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또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섹터인데요. 최근에 이 국내를 비롯해서 이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국내 기업들의 각종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특히나 이 셀트리온 휴마시스는 이 언론을 통해서 지난해 이 공동 개발한 이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식품의약품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고요. 아울러 수젠텍은 중화항체 정량 이 검사 키트가 식약처로부터 이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시젠은 지난 15일 이탈리아 정부와 약 1,200억 원 규모의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금일 전반적으로 진단 키트 관련 섹터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산업 섹터인데요. 테슬라 창업주 겸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개발 업체 이 스페이스X가 미국 항공우주국이 진행하는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고요. 미국 법인 자회사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원소재 공급을 맡고 있는 점이 또 시작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. 한편 또 유진투자증권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우주 산업의 이 성장 동력은 바로 재사용 로켓이라고 밝혔고요. 이는 우주 산업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로켓 발사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특히 재사용 로켓으로 이 낮아진 우주 산업 장벽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인공위성 사업에 주목해야 하고요. 또 국내 우주 산업 간신 기업으로는 인텔리안테크, 또 세트레가이, AP위성, 캔코 에어로스페이스, 하나 시스템 등을 제시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금일 우주항공 산업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내일은 애플이 봄으로 충만한이라는 이름의 이 공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이 신형 아이패드 등 이 새 기기들이 선보일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. 또한 내일부터 이 판문점 이 공동 경비구역 견학이 약 4개월 만인 내일 또 재개될 예정입니다. 다만 이번에 재개하더라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는 회당 20명으로 제한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또 신세계그룹의 온라인물인 쓱닷컴이 4월 20일부터 이 오픈마켓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올해 상반기 중에 이 정식으로 서비스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마지막으로 또 내일 중국 4월에 이 대출 우대금리 발표 예정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 AB 프로 바이오입니다. 이 미국 모더나가 이 국내 기업과 이 CMO, 이 파트너십 체결 기대감 속에 금일 모더나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AB 프로 바이오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전기 충전기 제조사인 시그넷 EV와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충전기 판매 및 충전 사업에 이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그넷 EV는 350kW급 초급속 이 충전기를 개발해서 2018년 세계 최초로 미국 인증을 획득한 이 글로벌 전기 충전기 선도 기업으로 이 초급속 충전기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이 50%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 대유 플러스는 시그넷 EV 전 제품에 대한 이 판매 및 완속 충전기 생산과 또 설치 제품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PSK홀딩스 이 한국판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소식과 또 미국 반도체 투자 증가 기대감 등의 금일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PSK홀딩스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버브 반도체 마찬가지로 금일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이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가격 급등 소식과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 개발 및 생산 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25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엔투텍 마찬가지로 이 모더나 테마 섹터로서 금일 24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 소식 속에 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8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금일 코로나19 테마 상승 속에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 분석 서비스 출시한 것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18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IM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18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PCB 품귀 현상에 따른 이 가격 급등 소식에 이 PCB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현우산업이 14%, 또 뉴프렉스가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1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크라운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대유에이텍 앞서 보셨던 이 계열사 대유 플러스의 이 소식으로 인해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이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이상 시험에서 이 마지막 임상시험 대상자의 추적 관찰이 종료됐다고 밝혔는데요. 피라맥스 이상은 전국 13개 대학병원 총 113명 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요. 최종 피험자 관찰이 종료됨에 따라서 임상 데이터 분석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금일 1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모더나가 이 국내 기업과 CMO 이 파트너십 체결 기대감 속에 국내 mRNA 합성 서비스 공급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아름에서 이 최근 주가 상승이 이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육성 계획 임박에 따라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 가운데 저평가 국면에 있는 점이 부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올해 대형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또 신사업에서 의미 있는 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이 미래 컴퍼니는 삼성 SDI가 지원하는 전고체 배터리 셀 제조 장비 과제를 수행 중이고 이 공장 최적화 및 불량 검출을 위한
균일갑 장비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 및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이 디스플레이 장비가 이 대규모 수주 진행되고 있어 올해 1분기부터 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1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BHI, BKB 컨소시엄이 이 몽골에서 총 사업비 22조 원 규모의 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및 사업 프로젝트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과 중국이 이 공동으로 몽골의 발전소를 건설해서 이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시 중국에 이 판매하는 3국 합작 사업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사업비의 10%는 BKB와 이 BHI 등 국내 컨소시엄이 마련해서 자본금을 대고 나머지 90%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1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국석유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종목이었었죠.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지속 속에 액면 분할후 거래 재개 이후에 사흘째 계속 상승을 하면서 금일도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금일 1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인 디아트러스트가 현지 기준으로 16일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. 디아트러스트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인식해서 이 감염 여부를 15분 이내에 진단하는 이 전문가용 제품으로 이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공급을 하면 셀트리온 미국 자회사인 이 셀트리온 USA가 현지에서 유통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휴마시스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코스메스 MBT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 투자에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3,477억 원, 또 영업이익을 19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이는 국내 건기식 시장 화랑에 따라서 이 국내 법인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고요. 해외 법인의 이 적자폭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또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반도체 관련주 섹터인 제너셈 금일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금일 코로나19 테마 섹터 상승 속에 mRNA 기반의 백신 원료인 MPG 사업 호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금일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페이스X가 이 나사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 선정 소식 등에 또 스페이스X 국내 납품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0%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PCB 테마 섹터인 심텍도 금일 9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위즈코프인데요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 소식에 금일 정규장에서 3.8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 개선 등에 따른 1분기 호실적 전망에 금일 손해보험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정규장에서 2%대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. 우리 ENL 장마감 이후에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 전자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6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휴마십사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가 FDA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금일 11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4%대 이 상승세를 이어갔고요.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약 280억 원 규모의 타이어 공정자동화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윙이푸드, 홍성그룹,
장마감 이후에 감사 의견 적정 관련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던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C 엔지니어링 장마감 이후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한국판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소식과 미국 반도체 이 투자 증가 기대감 소식에 금일 정주장에서 11% 넘게 또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3%대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. 이 마지막으로 세경 하이테크 장마감 이후에 이 삼성 폴더블 폰 강학 필름을 전량 공급한다고 나왔었고요. 이에 따라서 세경 하이테크가 매출 3천억 원을 기대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렇게 4월 19일 시장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봤고요.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아무쪼록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